안녕하십니까. 성공취업 엑스파일 여러분,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IT 업계의 최강자 팀엑스 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IT 개발자의 좀비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팀엑스 소프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 들어가려면 이제부터 어떤 걸 알아봐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고객 감독입니다. 첫 번째 보면 고객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팀엑스 소프트는 국가적인 사업을 되게 많이 해요. 국가 돈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잘 쓰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잘못 쓰는 경우들도 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우선 고객 감동이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고객을 감동했다. 그 서비스적인 측면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활용성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우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20% 이상을 어디에 쓰죠? 연구비에 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연구비에 쓰고요. 한 70% 이상이 뭐죠? 연구를 개발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연구적인 측면, 특히 개발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강하게 희망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는 좀비가 돼도 좋다. 월화수목금금 뭐 이러고 다니면서도 눈에 다크서클 막 이렇게 내려와서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게 더 좋다고 하신다면 팀엑스 소프트 정말 강력히 추천이 드려요. 창의와 기술 혁신입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단순히 엄청난 뭔가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거나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했던 그런 경험들 혹은 뭐 우연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부터는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걸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에 좀 녹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전과 열정이에요. 매사에 의욕이 넘치고 신명나게 일하며 꿈을 향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도전 열정입니다. 당연히 있어야겠죠. 너무나도 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팀엑스 소프트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IT 직무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지금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뭐 인사팀이라든지 어떤 경영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어쨌든 제가 좀 같이 고려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전과 열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뭔가를 개발했던 경험이라든지 코딩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우선시 돼야 되겠죠. 당연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코딩 실력이라든지 어떤 과목적인 부분은 분명하게 볼 겁니다. 물론 이 회사가 그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서 회사에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채용 제도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또 들어와서도 그걸 또 4년치를 다 따라가기도 되게 힘들기도 하고요. 남들 4년 동안 대학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나는 뭐 한 6개월 만에 다 완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열정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좀 해보시고 인문사회계열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IT 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은 적극 또 추천드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도전이라든지 열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사례들도 자기소개서에 넣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자,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요. 이 팀엑스 소프트가 우리나라에서 한 절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고객 서비스 응대를 잘하기 때문에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이제 홈페이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만약에 뭔가 수정을 해야 돼. 오류가 났어. 혹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혹은 뭔가를 다시 프로그램을 넣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수정을 요청을 하죠. 그러면 팀엑스 소프트는 그걸 응대를 합니다. 나중에 뭐 이게 뭐 개판이 되든 어쨌든 간에 고객이 원하는 걸 다 해줘요. 그런데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큰 기업들은 어때요? 이걸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엑스 소프트가 클 수 있었던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바로 고객 응대를 잘했던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잘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혹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다. 혹은 우리가 이제 팀 프로젝트 했을 때 뭐 개발자로서 어떤 뭔가를 같이 했을 때 나 혼자의 어떤 주장이 아니고 다른 동료들과의 어떤 것들을 조금 조율을 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내가 맞춰갔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써보셔야겠죠. 그리고 써야겠죠. 원하는 게 이 네 가지니까요. 여러분들은 쓰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 성장 과정부터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은 팀엑스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수시 채용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신입 채용들도 있고요. 경력직 채용들도 있긴 한데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항목들이 딱 정해져 있는 자기소개가 있고요.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이 네가 쓰고 싶은 거 써라고 하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당황스럽죠? 그동안에 항목 정해주고 막 디테일하게 해서 뭐 어떤 역량 보고해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했던 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사례였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네가 쓰고 싶은 거 써라고 했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분량부터 제가 지금부터 정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라고 했을 때는 분량이 없다고 해서 막 3장, 4장, 10장을 쓰는 게 아니고요. 한 장, A4 용지 한 장, 이건 정말 더 쓰고 싶은 게 있어. 그럼 2장을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세요. 안 읽어요. 읽고 싶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한 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안에서. 간략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항목들은 그러면 어떤 거 써야 되느냐? 항목들은 어떤 거 써야 되느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항목이 없는 자기소개서하고 그 다음에 항목이 있는 자기소개서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써 있는 거 갖고 왔어요.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가 물어보겠죠. 도대체 나는 얘는 우리 팀엑스 소프트에 도대체 왜 들어오려고 하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가 나와야겠죠. 자, 두 번째. 항목을 모르겠다고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정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 동기예요. 그 다음에 해당 직무에 혹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강점이나 혹은 역량이 있는지 혹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 비슷하게 했던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수업을 배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그게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뭐 정하시면 좋겠어요. 자영목이기 때문에 난 지원 동기가 좀 약하니까 지원 동기를 좀 밑으로 내려주시거나 혹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강점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그럼 걔를 올려주셔야죠. 자, 두 가지. 지원 동기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직무적인 강점. 얘는 두 개는 꼭 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할 거냐? 뭐예요? 입사와 포부잖아요. 입사와 포부예요. 혹은 직무에서 어떤 나타날 수 있는 성과 뭐 이렇게 본인이 항목을 정해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성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는데 1년, 3년, 5년, 뭐 10년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와 포부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대표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년, 3년, 5년, 10년 뭐 연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혹은 첫째, 둘째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팀엑스 소프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연도별로 잘 알고 있다 혹은 거기 선배를 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춰 1년 차에는 어떤 거 할 거고요. 2년 차에는 어떤 거 할 거예요. 혹은 10년 차에는 제가 이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어필해 주셔야겠죠. 자, 두 번째. 나 이거까지 몰라. 팀엑스 소프트 가고 싶긴 한데 아는 선배도 없어. 뭐 찾아봤는데도 1년 차에 뭐하고 3년 차에 뭐하고 5년 차에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크게 가셔야죠. 첫째 혹은 둘째. 첫째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둘째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직무적으로 내가 이 직무에서 어떻게 10년 후에도 나는 도움이 됩니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어필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하다못해 자격증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증이 어떻게 공부해서 이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직무,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포부에서 어떻게 이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좀 써주셔야 되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조금 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성격이라든지 혹은 내 성장 과정, 내 인성적인 측면 하나 정도는 어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항목들 중에 쓸 수 있는 거 우선으로 쓰시면 돼요. 안 쓴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가 넣었던 그런 항목들을 좀 가지고 한번 우선 볼게요. 첫 번째 성장 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성격의 장단점까지 연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소제목을 둘로 나눠서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둘로 나누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합해서 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야, 너네들 이 성장 과정에서의 너의 그 역량적인 부분 혹은 강점, 인성적인 부분을 이 성장 과정하고 한번 사례하고 한번 연결해봐 라고 제가 한번 내봤는데 못 쓰더라고요. 하나도 못 쓰는데 두 개를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편하게 가셔야 돼요. 나눠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나눠서 쓰셔야 됩니다. 성장 과정, 학창 시절, 자신의 성격, 가치관 이렇게 했는데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기본적인 인성이라든지 혹은 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적인 부분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릴게요. 뭐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으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넘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창 시절 여기에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학창 시절에는 어떻게 했는지, 되도록이면 대학교 전의 과정을 고등학교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학창 시절 대학교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어떤 내가 역량이라든지 혹은 가치관이라든지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례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인재상에서도 봤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벗어나지 마세요. 1차적으로는 벗어나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의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거 쓰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1차적으로 당장 막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무라든지 대학교 안에서의 경험,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쓰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성격이에요. 성격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격의 장점적인 부분하고 그 단점적인 측면이 인성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강점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강점 성격이 내가 회사 내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떻게 유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하신다고 하면 저는 찬성입니다. 또 한 가지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단점 써야 돼, 말아야 돼요? 써야죠. 여기 쓰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쓰라고 하시는 건 쓰면 돼요. 이걸 항목이 정해져 있다면 쓰면 되는데 만약에 자유양식 같은 경우에는 성격의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성격의 장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든지 혹은 부족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면접 가서 알아서 물어봐 줄 거예요. 직접 막 이렇게 막 다 떠다 갖다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면접 상황에서 어떤 걸 좀 얘기할지 그런 단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면서 얘기할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막 단점 막 오픈할 필요는 없어요. 자유양식입니다. 단 전제 조건 뭐라고요? 자유양식일 경우에는 그렇게 좀 써보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 볼게요. 두 번째 항목. 전공 및 프로젝트 수행 사항입니다. 당연하겠죠. 여기는 IT 업체예요. IT 업체의 특징이 연구나 어떤 개발이라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공이라든지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코딩 시험을 따로 보잖아요. 경력직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선발적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공과 본인의 IT 기술의 특기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어필해야겠죠. 당연한 거겠죠. 내가 들었던 과목에서 코딩 수업이라고 했으면은 그 코딩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잘 했었는지 혹은 완성을 했었는지 거기서 무엇을 배웠었는지 그리고 배운 게 어떻게 TMX 소프트에서 연결돼서 이야기할 수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같이 명심을 해주셔야겠죠. 명심하란 얘기는 쓰란 얘기죠. 뭘 어떻게 쓸 건지 생각해 보란 얘기고. 두 번째, 프로젝트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 말한 프로젝트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대외적인 프로젝트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 개발 환경이라든지 혹은 사용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내가 C 언어를 활용했거라든지 제우스를 활용했다라든지 어떤 이 업무적인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환경적면에서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경험이 나오시면 써야 되겠죠. 자, 전공적인 부분에서 프로젝트 경험에서 쓰려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꼭 좀 여러분들이 꼭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설령 내가 코딩 시험을 잘 봐서 만약에 면접에 가게 됐습니다. 1차 실무진 면접이에요. 저는 전공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전공을 어떻게 잘했길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증거적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전공 및 프로젝트 수행 사항 지원자의 전공 및 활동 경험을 통해 직무 역량을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공을 통해 갖추었던 지식이나 스킬. 여기서 지식이나 스킬은 뭐예요? 어떤 뭐 자격증도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C 언어라든지 뭐 C++이라든지 뭐 이런 거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그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배웠다라든지 책은 좀 어떻게 보면서 얼마의 기간 동안 좀 공부를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 스킬을 활용해서 성과를 얻은 활동.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게 프로젝트가 설령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망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얻었던 저는 그래도 이거는 얻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좋았더라고요. 혹은 이거 정도는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를 더 추가적으로 공부했어요. 이런 내용 쓰셔야죠. 당연히 쓰셔야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경력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 이런 거를 많이 볼까요? 아니죠. 경력 그거 가지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경력이 없어요. 우리 신입은. 그럼 뭘 보고 싶을까요? 도대체 얘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할까? 그걸 유추해내야 돼요. 최근에는 그 인사 담당자분들이 그 합격시킨 그 사원들에 대해서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내가 합격시켰습니다. 혹은 밑에 평가표 밑에 자기 본인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그런 이 친구가 나가는지 성과를 올렸는지 내렸는지에 대해서 그 담당자가 어떤 그 인사 고과를 좀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친구가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그걸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미리 써놔주면, 미리 자기소개서에 써놔준다고 한다면 이거 말고 내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커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막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빌미를 주지 말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지식과 스킬을 실제 직무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그렇죠. 내가 배웠던 이 C 언어가 혹은 자바가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뭘까요?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C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회사에서 쓸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프로젝트를 얘네들이 어떤 언어로 해서 만들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설령 내가 지금 아직 안 배웠어. 그러면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방학 동안에 배워서 다음 학기 때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방학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업무 지식, 사용 기술, 개발 환경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강조를 해 주셔야 되겠죠. 특히 업무 개발 환경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해봤겠지만 대부분 IT 직무에 있는 친구들이 알아봤겠지만 개발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얼마큼 열악했는지에 대해서 막 어필해주는 방법들도 필요하겠죠. 우린 이렇게까지 힘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힘들었는데 우린 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런 환경에서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혹은 잘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도 잘 교대낼 친구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세 번째, 나의 비전과 경력 개발 계획이에요. 나의 비전. 자, 나의 비전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어디서의 비전이죠? 당연히 이 TMX 소프트 안에서의 비전이에요. 대학원이 아닙니다. 다른 IBM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 10년 후에 내가 이 10년 후에 여기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죠. 뭘 더 줄 수 있는지, 회사에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것들 막 그 속에는 막 썩어 문드러지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에 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희망 직무와 관심 분야의 전문성 및 비전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경력 개발이잖아요. 계획이잖아요. 입사와 포부와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자격증 이렇게 딸 거고요. 혹은 이 자격증 공부해서 이 회사에 연구할 수 있는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써야겠죠.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알고 넘어가야 되죠? 당연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그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전혀 우리 회사에서 쓸 생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셔서 얘기하시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세히 볼까요? 나의 비전,
경력 개발, 그다음에 직무 담당자로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기업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는가? 회사에 맞췄냐 이거죠. 그다음에 기업 비전, 이슈 분석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회사에서 어떤 거래 업체가 어느 정도고 매출이 어느 정도인데 그 대부분의 매출이 어디서 나오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더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내용들이라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겠죠. 당연하고요. 이에 따른 지원자의 목표. 저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매출 1,000억이에요.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연도에서는 제가 이런 개발자로서 이걸 일조해서 회사에서 목표로 하는 1,500억, 1,000억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쓰셔야 되겠죠. 자, 나의 목표 달성은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렇죠. 이 목표가 회사에 어떻게 기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경력에 따른 업무 내용을 참고하여 실천 계획. 자, 경력에 따른 업무 내용 참고. 경력에 따른 업무 내용 참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팀엑스 소프트에서 그 연차별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건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IT 직무와 관련된 혹은 이런 동종업계든 상관이 없습니다. 구글링 하세요. 자, 구글링 하시면 경력기술서 나와요. 그리고 이전 채용 공고 나옵니다. 경력직에 대한 채용 공고 나와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와요? 이 회사에서 원하는 경력직 3년차, 5년차에 대해서 우린 이런 사람 원합니다. 라는 내용을 거기다가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지금부터 그 목표가 되는 거죠. 이전 채용 공고, 경력직 채용 공고 혹은 이와 같은 업종에 대해서 냈던 채용 공고들을 확인해 보시면 3년차, 5년차 여기에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쓰라는 게 아닙니다. 아, 3년차는 이런 거 더 원하네? 혹은 5년차에는 이런 내용들을 더 써야겠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그 내용을 빌미로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것들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자, 목표 달성의 마감 기한 및 계획 등을 기관들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1년, 3년, 5년 혹은 수치화하라는 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프로세스를 승진 체계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3년차, 5년차에서 쓰시면 되고 그걸 모른다 한다고 했을 때는 첫째, 둘째 이렇게 쓰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수치화하는 거, 정량화하는 거 이러한 방법들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당사 지원 동기와 응시 분야에 대한 특기사항. 당사 지원 동기. 자, 도대체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4번에 나왔네? 왜 4번에 나왔을까요? 당사에 대한 지원 동기는 요즘에는 또 안 물어보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뻔하다는 얘기죠. 뻔하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낮아지는 그 순서에 따라서 4번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요해 라고 하면서 1번으로 올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간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 아니면 마지막이 바로 이 지원 동기 포부가 되는데 당사에 대한 회사에 대한 동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직무에 대한 동기가 아니고 내가 꼭 굳이 이 회사에 대한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관련된 어떤 연관성을 가지셔야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만약에라도 팀엑스 소프트에서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방학 동안에 뭐 해야 돼요? 관련된 쪽에서 뭐 해야 돼요? 인턴 혹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팀엑스 소프트와 관련된 어떤 혹은 내가 이 직무와 관련된 어떤 빌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연관성을 가져가 주시는 게 자연스럽게 1차적으로는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다음에 지원 직무에 대한 자신의 관심도 및 포부.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인턴 동안 방학 동안 관련 경험을 하신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혹은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관심도와 노력이나 포부나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지원 직무에서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지금 너네가 팀엑스 소프트에서 이런 개발하니까 내가 거기서 팀엑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성과를 내줄 수 있어. 혹은 내가 완성해 줄게. 이 프로그램 내가 버그 다 잡아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내용들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당 기업에서의 어떤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럼 내가 어떤 경험? 과거의 경험. 당사 지원 동기라고 하지만 정말 생각이 안 난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지금 팀엑스 소프트 쓸 거니까 과거에 내가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 경험을 연관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어떤 이제 사업 분야, 최근 이슈, 핵심 가치, 경영의 뭐 이념 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우선 핵심적으로 찾아보셔야 되겠죠. 사업 분야,
최근 이제 팀엑스 소프트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를 좀 검색을 해보시면서 어떤 한 꼭지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뉴스를 통째로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 한 꼭지 한 분야를 가져오셔서 저는 이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확장하시는 거지, 선생님 뉴스 다 읽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시켜봤어요. 이것저것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찾아봤는데 없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의 뉴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쭉 보니까 나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 한 줄 혹은 한 단어 혹은 하나의 사건, 그것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거를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죠. 마지막,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이 항목들 중에서 계속해서 어필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역량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역량 곧 뭐예요? 직무에 대한 역량이겠죠. 그죠? 그런 경험들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활동 경험. 과거의 활동 경험이 뭐예요? 프로젝트 했던 경험. 솔직히 말해서 IT 쪽에서 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한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했던 프로젝트들은 하나씩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1차적으로 무조건 써주셔야죠. 무조건. 근데 그 사건 안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례를 조금 더 기억을 하셔서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가 힘들었고 뭐가 어려웠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고, 되도록이면 그거를 성공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좋아요. 성과적인 측면. 하지만 뭘 더 공부했다라는 측면들도 가지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신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팀엑스 소프트에서 입사해서 준비하고 노력해서 갖춘 역량, 스킬, 그죠? 지식, 자격증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고객이라든지 뭐 어떤 인재상에서 가져왔던 것들, 고객 감동, 혹은 열정, 뭐 이런 창의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어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해서 그 자유양식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항목을 임의적으로 정해 넣으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팀엑스 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양식 꼭 좀 완성하셔서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